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7일,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들 소식 받으셨죠? 네. 셀트리온 2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 장 마감 직후 나왔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증권사 예측치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모든 증권사의 예측치를 넘겼어요. 야, 참, 뭐 말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면에 이제 바이오젠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제 바이오 시밀러 매출도 나왔는데요. 거기는 또 감소를 했죠. 그래서 이게 셀트리온의 클라스구나 하는 확실한 어떤 그 생각을 갖게 됐고요. 뭐 자세한 내용 이제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8월 28일부터 이제 첨단 첨생법이라고, 이게 이제 뭐 세포 치료제나 줄기세포 관련주들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인데요. 여기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리포트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어떤 가치를 믿고, 예, 믿음에 전혀 배반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하여튼 네, 오늘 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장 마감 체크해 볼게요. 일단 아시아 증시부터 보면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어요. 니케이가 0.3%, 항생 1.6%, 뭐 아직 이제 마감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만은 0.6% 마이너스로 마감했고요. 중국도 0.9%. 왜 이렇게 빠졌나 이제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위챗, 중국 이제 요 뭐 SNS 그거죠? 플랫폼이죠? 요거 퇴출 행정명령을 했다. 이거에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중국 7월 수출 지표는 좋게 나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증시 하단을 지지한다. 경제 지표는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요. 뭐 미중 간의 어떤 마찰되는 어떤 부분들은 저는 이번 강세장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넘치는 유동성과 시장의 글로벌적인 강세장을 어, 막을 수 있는 지금 내용이 있을까요? 예, 그런 게 나온다면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저런 것들이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풍향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국내 지수든 해외 지수든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제가 깊이 분석을 안 해요. 예, 지금 종목을 분석하고, 예,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이 와 이거 왜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팔지? 7,900억, 8천억을 팔았어요. 뭐 개인이 담아갔고요. 예, 보면 이제 IT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화학 섹터, 이제 2차 전지 쪽이겠죠? 이쪽에서 뭐 차익 실현을 좀 한 것 같은데, 기관은 단기 투자하는 수급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금융 투자 이쪽 대체적으로 단기 투자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 예,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기관들 입장에서도 그런 물량인 것 같고요. 뭐 외국인들 수급은 700억 정도 빠졌는데 큰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뭐 기관이 좀 팔았는데 그게 뭐 시장의 어떤 하락을 만들었거나 그러진 않고요. 양시장 모두 보시면 코스피가 0.3%, 코스닥이 0.4% 강세로 마감했어요. 지금 수급의 중심은 개인이고요. 개인이 지금 떨어지면 사겠다는 대기 자금 자체가 지금 공인 예수님이 48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와 이거는 장난 아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LG화학 비롯한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전지 업체들이 굉장히 폭등을 했고요. 또 이제 어 5G 관련 종목들, 5G 관련 종목들 에스테크가 와 이거 상한가 쳤네. 이것도 한 달 정도 조정받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와 지금 유동성이 미쳤으니 이거를 지금 계속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예, 오이 솔루션 이런 것도 이제 위로 방향을 무조건 위로 다 칩니다. 조정받다가 위로 팡 쳐버려요. 다. KMW 예, 신고가는 안 냈지만 위로 쳤고, 예, 다산 네트워크 16%와 지금 다 치네. 근데 이제 그 5G 종목들은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캐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 메이저 수급이 붙어서 가지는 않고요. 예. 어떻게든 업종별 순환매 차원에서 약간 방어적인 성격의 흐름을 좀 보이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5 섹터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는 뭐 성장 섹터로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네이버 카카오 쪽 언택 기반의 대장주는 쉬어졌고요. 2% 3% 빠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1% 정도 약세권으로 마감됐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오늘 실적 기대가 좀 불어서 그런지 1% 상승, 삼성바이오는 1% 약세. 그 바이오젠 실적 발표 내용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됐고요. 최근에 뭐 현대차, 이런 쪽 계속 세네요. 그래서 지금은 뭐 넘치는 유동성이 경기 민감 섹터의 뭐 자동차 업종도 올리고 2차 전지도 올리고 5G도 올리고 뭐 돌아가면서 계속 올리는 그런 어떤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음. 뭐니 뭐니 해도 뭐 오늘 실트론의 실적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 외로도 셀트리온이 2% 정도 강세네요. 지금이 한 4시 한 50분 정도 됐으니까. 와. 하여튼 뭐 오늘 조금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 4%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완벽하게 추세 돌려가지고 지금 정보 좀 타진하려고 가는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얼마 전에 그 증권사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예. 2분기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보시면 이제 가장 높게 제시한 게 유진투자증권이었단 말이에요. 4,190억, 영업이익 1,890억. 근데 보시면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4,287억이 나왔습니다. 이야, 미쳤군요, 그냥. 누적으로는 올해 이제 8천억입니다. 예. 누적으로 8천억이에요, 8천억. 하반기에는, 하반기에 보셔. 3분기 6천억, 뭐, 4분기 6천억 이렇게 나오면 2조 때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하면 2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조 8천억 정도가 이제 컨센 정도라고 보면 2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하면. 예. SC가 굉장히 복병이잖아요. SC.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이제 바이오젠 실적도 제가 이제 분석해 드리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맥주사형제만 갖고서 파는 업체들 제품은 매출액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반면에 이제 SC 제형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은 오히려 매출이 오른 것 같아요. 셀트리온의 어떤 부분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 4분기. 그래서 매출액은 완벽하게 모든 증권사 예측치를 넘어서는 4,287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818억. 예. 유진투자증권이 제시한 것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다른 증권사하고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평균이 1,496억인데 월등하게 뛰어넘어 버렸죠. 야, 이거는 뭐 하여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00% 118% 뛰어버렸고, 이건 뭐 두말하면 뭐 잔소리일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뭐 완벽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 야, 뭐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을 바이오시밀러의 넘버 원이자 탑원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 뉴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2분기 매출 영업이익 역대 최대. 야, 멋있네요. 아, 이런 글자 볼 때 참 희열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시세라는 게 또 여기에서 또 막, 곧바로 반영 안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사람과 강아지의 그 산책,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강아지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가치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회귀하는 거예요, 가치. 가치가 지금 성장하는 거 전혀 문제 없이 오히려 예상치보다 더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최근에 뭐 5G가 조금 더 가, 전기차가 더 가, 이런 거는 그냥 그 구간마다의 어떤 현상이고, 시세의 어떤 흔들리는 감정일 뿐이지, 이게 성장하는 건 전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나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팔 필요도 없습니다. 영업이익률 42.4%. 그냥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출시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점유율 상승 효과가 컸다. 이번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 정맥 주사제는 매출액이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근데 항암제는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이라는 게 사망하고 직결되는 그거기 때문에 이쪽은 줄일 수가 없어요. 예,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쪽은 항암제 쪽은 이 코로나의 어떤 타격을 거의 안 받는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쳐줬고 이 항암제 계열이 매출을 끌어올려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분기 최대고 영업이익률 42%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예, 많이 올라왔죠. 회사 관계자는 전 제품에서 탄탄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출시한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이 매출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또한 1공장 증설 시설의 본격 가동으로 램시마, 트룩시마 등 주력 제품의 생산 효율이 개선되면서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유럽 시장 램시마 57%, 트룩시마 40%, 허주마 19% 시장 점유를 기록했다. 그래서 SC 같은 경우도 모든 적응증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매출이 염증성 장질환 쪽 적응증 추가되면서 나오게 될 거고요. 아마도 예측치 벗어나겠죠. 예. 아마 이번에 막 리포트 예측치 많이 끌어올릴 것 같은데요. 예, 예측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 2분기 점유율이 16.4%입니다.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예, 아쉽게도 이제 허주마가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데요. 퍼스트 무버가 거의 독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이제 램시마 쪽도 미국에서 점유율을 계속 올리면서 꾸준히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후속적인 파이프라는 얘기도 있네요. 이제 천식, 졸레어 쪽하고 이제 자가면역 질환제 스텔라라의 이제 시밀러 이런 것도 지금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면서 이 블록버스터 약들이거든요. 스텔라라는 8존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향후에도 전망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케미칼 쪽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과 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성장했다며 후속 제품 개발, 글로벌 케미컬 사업, 코로나19 치료제 등 미래 성장 동력도 함께 발판 삼아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시 조금 넘었는데요. 보시면 시간 외로 셀트리온이 2.3%,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크가 0.9%, 셀트리온 제약이 0.98%, 셀트리온이 제일 강하네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조금 심상치 않더라고요. 실적 발표가 이제 금요일 끝나고 나올 것 같다는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떻게 좀 운이 좋게 맞았는데,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우는 형태의 시세가 오늘 분봉으로도 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기자한테 먼저 뿌려진 것 같고요. 조금 빨리 우일선까지 내려왔다가 쭉 올리면서 완벽하게 추세를 돌려진 상태에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아주 깔끔한 형태의 조정을 2주 마무리 지으면서 3주째 완전히 올려 세우는 그런 형태입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20주선까지 뺐다가 바로 돌려버리는 5주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셀트론 제약도 조금은 약하죠. 하지만 뭐 이런 거는 탄력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뻗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길었죠. 먼저 튀어 올랐기 때문에 역시나 좋은 어떤 조정을 좀 마무리 짓는 형태로 추세가 돌려지는 주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셀트리온 그룹주 3인방은 이제 정고점을 향해 나아가는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실적이
실적이 전고점을 돌파해 줄까는 잘 모르겠어요. 실적보다는 코로나가 조금 더 중요하고 지금 현재 주가의 어떤 신고가를 내어주는 흐름에서 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좋을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상승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새로운 수급이 확 이쪽으로 셀트론 그룹 쪽으로 몰아칠 때 시세가 팡 튈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가장 기대를 하는 가장 뭐 바이오주들을 폭등시켜준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시젠 이런 것들처럼 폭등시켜준 게 바로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 모멘텀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상승의 돌파로서 만들어질 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의 의의는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예상대로 잘 하고 있구나, 우리 예상을 보다 더 뛰어넘으면서 하고 있구나, 장기 성장의 어떤 측면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역시나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넘버원이구나,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트룩시마 이렇게 주요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출시 이후 점유율을 보면요, 이렇게 뻗어나가거든요. 1년째 되니까 암젠 거 보십시오. 엠바시, 칸진티, 이제 허주마 시밀러, 그리고 이제 아바스틴 시밀러 이런 것들 보면 3, 40%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 트룩시마도 연말까지 뭐 한 30%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통계적인 부분을 보니까. 워낙 이제 항암제 쪽은 신규 환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제품, 가격은 낮지만 동일한 효능을 보이는 거에 대한 교체를 원활하게 의사들도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점유율에서 먼저 퍼스트 무버를 보여준 이 이제 제품들에서 보여준 거고, 트룩시마도 3, 40% 연말까지 갈 거다는 예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트룩시마가 올해 이제 강력한 실적을 내어주는 그런 제품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 추이 보시면 이렇고요. 이건 이제 수량 기준으로 16.4%, 금액 기준으로 15.2%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합계 후발주자는 이렇게 밑에서 못 올라와요. 보시면 그렇죠? 후발주자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렉시맙 이제 램시마 말하는 거죠. 램시마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정말 잘 순항하고 있다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투자는 선택의 문제예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성장 업종이 아니라 경기 민감주로도 이제 수급이 굉장히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현대차 그룹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상태를 넘겨버렸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야, 이거 성장주만 오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지금 수급이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모든 게 고해요, 모든 게. 음식료 기업들도 막 급등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같은 장세는요, 중대형주 위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형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테마주 이런 거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장 업종의 주도주, 대장주, 시총 높은 것들, 조단이 되는 기업들을 매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센 시세를 도리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민자업 섹터로도 이제 수급이 돌긴 하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월등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최근 2차전지 현대차그룹 그리고 오늘 뭐 5G까지 급등하는 모습 때문에 보유한 종목들, 여러분 이제 보유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뭐 못 올랐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현대차나 2차전지나 5G 들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이오 종목이나 셀드럼 그룹주를 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오르지 못했다면 조바심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도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팡 튀면서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뭐 이제 뭐 SCM 생명과학을 하나 좀 예시 들까요?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런 조종기관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조종기관. 제가 이제 이건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어봤던 종목이니까 예시를 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기관 동안은 얼마나 또 다른 종목들 막 응? 전기차 막 날아가고 다른 바이오주들 신풍 날아가고 하는데 얼마나 이 주주들은 소외하고 있겠었어요. 근데 제가 분석해드린 게 뭐였냐면 동료 기업 대비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때 이제 분석해드리잖아요. 너무 저평가돼 있다. 예,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튀었다가 다시 눌려버리니까 또 이제 보호해소 물량이 팡팡 나오니까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일시적인 수급이죠.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니까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 덧글에서도 저는 봤거든요. 근데 왔죠. 결국 가치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에서 바이오 업종, 주도 업종이죠. 그 안에서 저평가돼 있고 이렇게 이런 종목군은 제가 볼 때는 가치를 믿고 꾹하니 버티고 있고 기다리면 제 가치 반영을 합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죠. 이때 이렇게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왔잖아요. 이거 뭐 사신 분들이나 뭐 다 수익 난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걸 못 견디고 딴 거 간 분들은 잘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종목만큼의 수익률을 냈을까요? 이거 여기 대비하면 지금 뭐 얼마입니까? 거의 2배 올라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이제 셀트론의 실적 발표를 보면 확실하잖아요. 최근에 뭐 21선까지 이탈하고 막 푹 밀리면서 굉장히 요동을 했단 말이에요. 투자자분들. 장기 투자 강성 주주분들, 진성 주주분들은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접근하신 분들이나 조금 흔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1선 뭐 그냥 시세 흔들린 거, 기술적으로 붕괴된 거, 수급적으로 뭐 기관이 계속 팔았던 거 이런 것들은 펀더멘털과 무관하단 말이에요. 이 펀더멘털과 무관한 조정이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저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코로나 치료제 개발도 순항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움직인다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만 확인하고 모멘텀이 소멸되지 않고 잘 되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예. 어떤 모멘텀과 어떤 기업의 실적 서프라이즈보다 압도하는 종목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세가 단지 최근에 안 올랐다고 흔들린다는 거는 예, 올바른 고수로 가는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결국은. 가치는 이렇게 성장하는데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흔들렸다가 좋았다가 흔들렸다가 좋았다가 하는 거죠. 사람은 셀트론의 가치 성장이고요. 강아지는 시세의 움직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바이오젠이 이제 50% 갖고 있는 거죠, 거의. 예, 절반씩 이제 지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제 실적을 보면요. 작년 이제 2분기 여기 보시면 천만 예. 1억 8,400만 달러 매출이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근데 줄어들었죠. 임랄디, 요거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요거 좀 줄었고요. 플렉사비, 이게 이제 그 레미케이드 계열. 예, 요거는 좀 올라갔네요. 미국에서 점유율 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베네팔린, 요거는 이제 엠브렐 계열입니다. 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요. 요것도 떨어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맥주사제가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용 보면 이제 뭐 별건 없는데요. 뭐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뭐 유럽에 그 뭐죠? 헬스케어 이제 예산을 이제 많이 줄여줬다 이거죠. 뭐 그런 얘기들을 18억 유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얘기 나오는 게 합의를 했다는 부분이 상업화 합의를 한 부분이 안과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루센티스 뭐 이런 치료제 요거를 바이오시밀러로 만드는 거 요거를 이제 한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장 규모가 이제 꽤 크죠. 한 12, 3조 예, 되는 것 같은데 2018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심은 이제 여기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일단은 CMO 쪽은 매출이 늘어났을 거지만 시밀러 쪽에서는 매출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줄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셀트론의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예. 느낌 오시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보시면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떨어졌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 예. 22%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에 이제 매출이 예,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셀트론과 완전히 상반되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넥신 얘기가 좀 빠져서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가가 좀 소강 국면으로 간다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분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조정을 그냥 옆으로 기는 거죠. 조정도 아니고. 그런 어떤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은 뭐 어떤 모멘텀이 나올 임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엔지킴 생명과학을 제가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 분석해 드릴 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그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이 떨어졌어요. 예, 요날 이제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잘 파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팔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뭐 저점이 뭐 형성되면 그때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날 이제 분석해 드렸는데 예, 오늘은 승인 떨어지면 나오는 날이에요. 승인 떨어지고 급등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로직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걸 제가 분석해 드리면서도 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요런 사례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여기 이제 제넥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백신 개발 기업 주목을 해야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들의 개발 현황과 성과 등의 촉각을 세우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의 치료제와는 달리 개발이 가능한 기업 수가 제한적이라 백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고공행진 중이다. 국내에서 실제 백신 개발 임상에 착수한 기업은 제넥신과 메디톡스로 사실 메디톡스는 저는 백신으로 접근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넥신은 원래 DNA 백신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선두 그룹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모더나나 화이자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에 비해 국내 백신 개발 기업들의 개발 속도는 다소 느리다고 할 수 있으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여부라고 봤을 때 국내 개발 기업들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직 해외 이런 기업들의 항체 지속 여부가 지금 안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속도만 빠른 거를 가지고서 저기들이 뭐 성공 확률이 높고 그 백신이 널리 쓰일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는 아직은 예, 시기상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내 개발 기업들도 속도는 좀 느리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예, 사실 해외 임상을 들어가야 돼요. 예, 이게 제넥신도 이제 해외 동남아 임상 들어갈 예정일 거고 지금 그 셀트론이 이제 이미 들어갔죠 영국 쪽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국내는 환자가 이제 중증 환자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해외에 비해서 그런 게 결국 속도 빠를 수 있다는 게 환자 모집이 원활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임상을. 그래서 백신 개발과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제넥신 그리고 셀트론입니다. 그렇게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드린 내용인데 8월달 기대하는 모멘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1번은 나왔습니다. 예,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근데 이거는 중장기 모멘텀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BBB 항원 진단 키트 판매가 개시되는 거. 이미 이제 상품은 나왔기 때문에 판매가 이제 개시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국 임상 중인 램시마 코로나 중증 임상 결과. 6월 10일 날 임상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8주 정도 경과했습니다. 예. 8주가 아니라 이제 9주 저기 되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코로나 변이 대응 슈퍼항체 개발 완료. 그리고 동물 실험까지 마쳐서 변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면 즉각 임상에 사람 임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굉장히 경쟁력이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내 이제 임상 일상이 결국은 한 달 정도 소요된다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예,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월 이제 말쯤 그 국내 일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좀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못지않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 사이토카인, 백신 등 제품 라인업 전체에서 자체 개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의 레벨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K바이오의 레벨업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다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개발 능력은 바로 국력이 될 것이다. 굉장히 대국적인 어떤 관점에서도 보고 계시는 거죠. 전 세계 항체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은 51개인데 이 중 자체 개발하는 곳은 셀트론 포함해서 2곳뿐이다. 리제네론하고 셀트론밖에 없다. 그리고 치료제의 과제는 부작용, 효과, 보급 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항체 치료제는 웬만하면 효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메커니즘이 증명돼 있고 부작용이 적고 동물 효과들도 대부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체 치료제는 어느 정도 효과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관건은 보급이다.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그 수율을 뽑아낼 수 있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산 캐파가 부족합니다. 전 세계 보급이 어려운 게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이걸 막 대량으로 생산하면 다른 약들을 생산하는 것들을 줄이거나 늦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 문제가 될 것이고 뭐 이게 뭐 공장을 생명공학이 약을 만드는 공장을 갑자기 확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3월 달에 그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막 병원을 갑자기 막 짓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급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관건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어딥니까 지금 셀트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충분한 생산량도 항체 치료제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한국이 전 세계 생산량에서 생산하는 거에 이제 10%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정도를 600만 명 분에서 뭐 60만 명분, 한 100만 명분 정도는 뭐 우리나라가 갖고 나머지는 이제 수출하겠다. 수출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뭐 기간으로 치면 한 1년 6개월치가 있어야 상용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9개월치 정도는 프로세스상 꼭 필요하다. 결국 생산량의 수준을 어느 정도 할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사람에게 뭐 하루 주고 이틀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딱 분량이 있잖아요. 투여된 분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어떤 재고를 가지고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셀트론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어필을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런 능력 있다. 릴리? 뭐 임상이 우리보다 좀 빠르다고? 그래도 뭐 생산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릴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셀트론은 이제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죠. 9월부터 10회치 정도 상업 생산을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정도
승인을 받을 정도의 이제 물량들은 갖고 있겠다 이거죠. 생산 종료 시점은 임상 이상 종료 시점과 겹치는데 임상 이상이 끝나고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 10회치 정도는 그냥 위험 감안하면서 생산해 놔야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하다. 몇 만 명의 분의 치료제를 생산해서 공급할 것인지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코로나 변종 대비 수포항체 발굴이 막바지다. 이게 이제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중화능을 갖춘 항체 의약품 후보군을 찾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발굴하면 중화능 확인 후 동물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까지 다 맞춰 놓겠다는 거죠. 변종에 대비한 수포 항체까지.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런 게 돼 있나요? 그런 얘기는 없는 걸로 보니까 대응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계를 갖고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믿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변이에 대비할 수 있는 수포 항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3만 개 염기 서열 중 1352개 아미노산이 변경됐으며 변이됐다는 거죠. 그 결과 5786개 타입의 변이가 일어났다. 이게 막 전파력을 더 높이는 거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스파이크 돌기 부분의 변이가 일어나진 않아서 개발 중인 치료제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정도는 아니지만 심각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 8월달 상당히 좀 기대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영국에서 하는 램시마 임상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덧붙여 드리면요. 시장은 쉽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을 수 있겠지. 이제 이익 실현을 좀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코스피 지수 하단은 2000선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개인 투자자 유동성이 지켜줄 것이다. 고객이 예탁금 보십시오. 이렇게 점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D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건데요. 예. 어제 이제 3프로 TV 보다가 DS 자산운용의 한 매니저분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 좀 의미심장했는데 그 중에 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해외 프로축구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뭐 라리가라든지 뭐 그런 축구 경기가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토토를 비롯해가지고 사행성 게임 많잖아요. 불법 도박도 많고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 돈들 그게 한 80조 된다고 해요. 상당 부분이 아마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을 거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포츠가 중단됐고 아직도 못 열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사설 카지노를 뭐 중계하면서 이렇게 뭐 도박 사설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게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좀 가더라고요. 그 수급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거를 모든 것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증시를 코로나19로부터 구한 주요 요인이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이었다. 현재 이제 고객 예탁금이 50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오늘도 기관이 파는 걸 개인이 다 받아냈잖아요. 8천억을. 근데도 뭐 고객 예탁금이 50조를 지금 넘나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유동성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하다. 현재 유망한 투자처는 주식시장이 유일하다.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은 규제 강화로 투자가 쉽지 않다. 펀드 대체 투자의 환매 불확실성이 크다. 낙폭이 큰 우량주를 저가 매수하는 투자 방식이 안전하면서도 개인이 원하는 요구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낙폭과대했던 경기 민감주들도 같이 올라오는 것들이 이런 어떤 영향이라는 거죠. 뭐 은행 넣어놔서 뭐 0. 몇 퍼센트 받을 바에 현대차, 포스코 저렇게 떨어졌는데 뭐 1년 뒤에 5%, 6% 올라가지 않겠어? 배당도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수급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포스코가 올라가고
현대차가 올라가고, 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예, 주도주가 아닌데도 올라가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지수의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 주도주는 강세장의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 주도주 교체를 수반한 랠리의 지속은 없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식이, 그 주식이 바로 주도주입니다. 예, 그 주식이 이 강세장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이제 아까 이제 아내랑도 좀 얘기한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제 구독자분들의 연령대도 제가 이제 처음 공개해드리지만 대부분이 이제 40대 중반에서 6, 70대 쪽까지가 제 구독자의 대부분이에요. 예, 좀 연령대가 좀 높으시죠? 낮지 않죠? 그러니까 20, 30대는 잘 없어요. 예, 제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요 얘기를 꼭 한번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고요. 저도 이제 증권사에 이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상품 판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험들을 좀 갖고 있고 저의 어떤 주관들이 상당히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상품을 가입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상품 권유를 받았을 때 이게 무슨 상품인지 잘 모르겠다고 싶으시면 저한테 질문 주세요. 예, 제 블로그를 통해서든 제 유튜브 댓글 통해서든 아니면 제가 뭐 운영하는 뭐 카페를 통해서든 질문을 주세요.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이게 제대로 된 상품인지 투자해도 될 상품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제 생각을. 예.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은퇴자분 혹은 은퇴를 앞둔 분들 그리고 이제 노후 자산을 만드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함부로 상품 가입하지 마시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거기 있는 직원들은 상품 잘 몰라요. 예, 상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그런 프로모션이나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고객의 입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뉴스 난 요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이제 파는 거예요. 예. 이게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게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될 건지. 예전에 제가 이제 근무했던 증권사에서도 이 선박펀드라고 이제 판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선박펀드. 근데 6년 동안 이제 넣어놔야 되는 건데 연평균 6%의 이자를 줬어요. 배당 이자죠. 예. 근데 문제는 선박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6년 뒤에 선박 가격이 반토막도 날 수 있는 거고 선박 가격이 2배도 될 수 있는 거고 반의 반토막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안 합니다. 거의.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거죠. 아, 고정으로 6% 주는 거야,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기당하거나, 예, 문제가 되는 상품들이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 원금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것 부분을 거의 이제 숨기는 형식으로 되거나 설명을 굉장히 잘 안 하거나, 예, 어디서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장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상품이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선박펀드 저는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니까 선박 가격이 굉장히 높을 때라고 판단했는데 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게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럼 손실이란 말이야. 이거를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야. 직원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몇 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연간 이렇게 고정으로 준다. 응? 지금 금리가 초저금리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더 활개를 칠 거고 유혹을 할 거고요. 예. 얼마 전에는 예전에 제가 있던 방송국 이제 한 고객이 누구 지인한테 추천받았다더라고요. 코인 쪽으로. 예, 코인 거기 투자하면 내가 1억 투자하면 코인 1억 2천만 원어치 준대요. 코인을. 저는 딱 듣고 사기더라고요. 예. 딱 들어도 사기예요. 음.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서도 딱 들으면 사기성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어떻게 이런 거 팔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상품 봤을 때부터 바로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예. 아름드리 대체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당, 이게 사모펀드잖아요. 원자재 무역업체인 뭐 이런 데서 제품을 구매한 판매자 제품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매출채권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투자, 이거 어디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 매출채권이 진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가공으로 예전에 분식회계하거나 상장 폐지된 기업들이 해외에서 가공된 매출채권 가지고서 막 재무제표 만들어가지고 분식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거 딱 봐도 사기잖아요. 무역업체, 원자재 무역업체.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혹했겠죠. 보험사가 최종 보상 100%다. 근데 보험사가 이게 사기여서 우리도 사기당했다 해가지고 보상 안 한대요. 그러니까 원금 100%다 까이는 거잖아요, 지금. 야, 이게 딱 봐도 사기인데, 지금 최근에 넘치는 유동성이, 예?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부동산으로 갔다가 사모펀드로 갔다가 이러면서 이쪽에서 지금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거든요. 작정하고 만든 거죠, 사기치려고. 한도가 200억이야. VIP 대상으로만 판매했어요. 판매 기간 보세요. 3일 동안 판대요. 야, 이 3일 동안 팝니다. 응? 목표 수익률 3.7%예요. 아니 뭐 확정도 아니고 목표인데 3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님한테만 이거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거 몇 명한테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한도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이거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보험사가 100% 최종 보상한답니다. 응? 야, 참. 선착순 신규대. 뭔지 아시겠죠? 잘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거 얼마나 이게 얼마 팔았다고 했던가? 이게 400억 팔았다고 했던가? 기사가 잠시만요. 신한은행을 통해 아름드리 무역금융 치료에 투자한 고객들이 원금 전액을 잃게 됐다. 보험사가 사고 원인을 사기 및 기망으로 판단, 투자 안전장치였던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몇 억 투자하는 거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네. 아,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신한은행도 사기를 당한 모양새가 되면서 저는 절대 이 기관에 있었으면 절대 저런 상품 안 합니다. 수수료를 뭐 10% 준다, 20% 준다. 저는 프로모션 위에서 막 본부장이 내려와가지고 막 욕하면서 너 안 팔면 잘라버린다 해도 저는 잘리지 안 팔아요, 절대 이런 거. 예. 와, 저는 안 팔았거든요. 나중에 그 선박펀드 반토막 났잖아요, 나중에. 반의 반토막이었나? 저는 절대 돈 안 벌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와, 이 너무한 것 같아.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드리는데 이건 너무해서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는 거. 절대 당하지 마시라고. 아, 판매고가 470억이야. 전체 고객 수는 90명이고요. 법인 고객도 있어. 10곳. 참, 진짜 가관인 것 같네요. 진짜 너무하네. 절대 당하지 마십시오. 예, 앞으로. 이건 뭐, 지금 뭐 대응해서 뭐 하겠다. 어떻게 할까. 예.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매자인 AIPL은 모라토니움을 해당 대표에서는 파산을 신청했다. 미쳤구만, 진짜. 거래 없음 등 매수채권의 허위를 주장하며 결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설계가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 이거는. 딱 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절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상품을 잘 모르는데 투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으면 저한테 가져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냉정하게 판단 내리고 분석해 드릴게요. 아셨죠? 이거는 딱 보면 100% 사기예요. 와이프가 이게 왜 사기야 하길래 제가 아까 설명을 해줬거든요. 예.
절대 이런 거 당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노후 자금, 은퇴 자산, 예, 그거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하여튼 뭐 오늘 뭐 셀트론 그룹주 실적 발표도 나왔고 굉장히 예, 좋은 날이고 주말 또 좋은 어떤 기분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시세는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개와 사람의 산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가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